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2월에 기나긴 책태기를 지나면서 2025년 1월에 너무너무 책을 재밌게 읽고 있어요. 진짜 약간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읽은 책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에게 인생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게는 새해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책을 몇 권을 읽겠어, 어떻게 읽겠어 이런 목표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잡은 키워드가 회복과 사유였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간 책을 읽을 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저 나름대로 책을 읽게 됐던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1월 달에 읽은 책이 이렇게 15권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도 느꼈는데 역시 재미있는 책을 찾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좋은 책, 재미있는 책을 읽게 되면 너무너무 업이 되면서 독서가 막 탄탄대로를 쫙 달려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안 읽히는 책, 별로 재미없는 책을 만나면 이렇게 흐물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한 책을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저의 1월의 독서는 정말 타율이 9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이 책을 끝나가는 게 막 아쉬운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끝나고 나서 이만큼 재밌는 책을 또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책이 막 더 재밌는 거예요. 약간 저도 그래도 꾸준히 책을 좀 읽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한 달 내내 책을 읽은 건 이런 경험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쭉 어떤 책을 읽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책을 계속 읽으면서 영상을 찍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좀 소재가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적북적이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책을 쭉 쌓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읽은 책을 한번 쌓아봤거든요. 어떤 책을 읽었나 보면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추정원 작가님의 15의 곰이라니, 이거 청소년 소설을 처음으로 읽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은 책이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한 읽기. 제가 새해 첫 책으로 이 책을 읽어보겠다. 나는 사유를 할 거니까 사유와 관련하는 책을 좀 찾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사유하는 읽기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제 책인데요. 이건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읽는 게 좀 이상한가? 근데 이렇게 실물로 종이책으로 받아가지고 읽으니까 제가 쓴 책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의 즐거움, 우치다 다스루의 책입니다. 소개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치다 다스루의 스승은 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이렇게 제가 병렬 독서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함께 읽은 책이 김지원 작가님이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다음으로 읽은 책이 앤드루 포터의 사라진 것들, 요거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거 영상 따로 제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40대 이상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또 영상 찍어야 되는 책들이 계속 나오는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이제야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야 읽은 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저축해 둔 거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도 제가 따로 다루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따로 영상 다시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소영 작가님의 어떤 어른 읽었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를 쓰신 김소영 작가님의 최신작인데요. 제가 어린이라는 세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 비슷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것도 너무 좋았는데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이 책은 좀 엉엉 울면서 읽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뭔가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의 책을 읽었는데 약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도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공통점이 어떻게 이렇게 책들을 만나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때쯤인데 제가 이 나이에 읽으면 정말 눈물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지나온 삶에 대해서 아련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들이 저에게 회복과 사유라는 키워드로 통하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책들을 만나게 된 건지, 제가 이런 키워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 이런 점들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 너무너무 좋았던 책이고요. 그 와중에 인생책이 추가가 됐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 책은 사실 읽으려고 준비해 둔 게 몇 달이 됐어요. 작년에 읽었어야 하는 책이고, 이 책이 몇 달 동안이나 제 침대 머리맡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서문을 조금 읽었는데 범상치 않다. 문장 하나하나가 장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책이 쉽게 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1월이 돼서 1월에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도 자꾸만 미뤄졌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다가 최근에 읽게 됐습니다. 1월 30일에 읽었어요. 그런데 인생책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전혀 눈물 날 그럴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저 혼자 약간 흥분을 해서, 야, 이건 진짜 인생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막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왜 이 책이 손에 잘 안 잡혔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책이 그냥 비비언 고닉이 이렇게 수다 떨듯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사실 서문 첫 문장부터 너무너무 공감이 가긴 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야 읽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특히 작년 후반기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곱씹으면서 책을 읽을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읽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책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묻어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책을 읽으면서 책들이 재밌다, 요즘 책이 잘 읽힌다, 이런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읽으면서 계속 박수를 막 치면서 읽었습니다. 일단 이 책은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비언 고닉은 여러 책을 쓴 평론가이기도 하고 자기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독서가인 것 같아요. 이분이 85살 정도의 나이에 쓰신 에세이입니다. 끝나지 않은 일이 뭐냐면요, 책 읽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독서가이고 책에 대한 끝판왕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에 대한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는데요. 그 중에 끝판왕이 이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책을 읽을까?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 도대체 책이라는 게 뭔가?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최고의 답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감동적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 안에는 비비언 고닉의 10개의 에세이가 들어있고요. 맨 마지막에 번역하신 김선영님의 옴기니의 글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옴기니의 글도 너무 좋아요. 사실 옴기니의 글 우리가 열심히 읽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그냥 이제 다 읽었구나 해가지고 옴기니의 글 대충 읽는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주면서 그 문장까지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옴기니의 글을 이렇게 잘 쓰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옴기니의 글을 읽으면서도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물색 없이 잘 눈물이 나는데, 뭔가 슬퍼서 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뭔가 깨달아서 각성해서 나는 눈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생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책이 인생책이 된 게 책 내용이 너무 재밌거나 너무 좋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이 비비언 고닉이 생각하고 책을 읽는 방식에서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비비언 고닉이 독서를 하는데 한 권의 책을 20대 때 읽었어요. 그때의 느낌과 40대에 읽었어요. 60대에 읽었어요. 그리고 80대에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을 때의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서술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80살이 넘어서야 쓸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서전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20대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그때의 내가 되게 낯선 거예요. 나 어쩜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지? 지금 내가 읽었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또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을 떠올리면 막 이불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20대 때 왜 그랬지? 제가 지금 40 중반이 좀 넘었으니까요. 30대를 떠올려 봐도 부끄러워요. 아, 그때 나 왜 그랬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40대에 하는 생각을 나중에 60대가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나 어쩜 그렇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비언 고닉은요. 예전에 자기 자신까지 전부 다 포섭하고 포용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성장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물론 읽다 보면 비비언 고닉도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때의 부끄러운 나조차도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가 지금의 내가 되는 과정, 그 안에서 그 소중한 모든 경험들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 과연 같은가? 물론 같을 순 없겠죠. 하지만 나는 나니까요. 그때의 나조차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비언 고닉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정말 솔직하게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책 읽기는 자신의 삶과 동일한 것이죠. 책에 나오는 캐릭터와 자신의 삶이 함께 합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삶 자체도 하나의 문학일 수 있겠구나. 특히 아주 최근에 스토너를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지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수용성. 다른 말로는 준비된 상태라고도 한다. 책과 독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성공적인 연결을 책임지는 건 인간의 신비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수수께끼, 바로 감정적 준비다. 모든 생의 형태는 결정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떤 책을 볼 때 그냥 이 책 별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다음에 봤는데 너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받아들일 때는 나의 수용성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다. 감정적 준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정말 공감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제가 이 비비언 고닉의 이 책을 읽을 때도 경험한 건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감정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책이 전혀 저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감정적으로 이 책을 받아들일 수용성 있는 마음이 됐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 인생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이 책이 아니라 책을 받아들이는 나의 감정적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공감하면서 봤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감정적으로 수용성 있는 상태가 되시게 하고 싶어서예요. 사실 어떤 책을 볼 때 우리가 이 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볼 때와 그렇지 않고 볼 때는 정말 천양지차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이 책 읽어보고 싶다라는 감정적 준비가 된 상태에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책을 쫙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서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1월 달에 감정적 준비가 된 상태에서 책을 읽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언 고닉처럼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 그 수용성, 나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 책들이 너무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다시 읽기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닉은 10편의 에세이 중에서 9명의 작가들을 등장시키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그리고 중년에 나이 들면서 어떻게 읽었는지를 아주 유려한 문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장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요. 또 좀 유머러스하고 쿨하고 재기발랄합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건 다 읽고 나서 알았는데 이분이 84살인가 85살쯤에 이 책을 썼다는 건데요.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너무 쿨해요. 내가 저 나이에 저런 식의 글을 쓸 수 있을까? 저런 사고방식으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또 과거를 저렇게 돌아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에세이는 에필로그 같은 느낌인데요.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표식을 남겨둔 페이지들을 이리저리 읽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대의 파편들을 놓고 머리를 싸맨 채 어떤 배치로 놓아야 토출할 가치가 있는 도면이 나올까 고민하는 고고학자처럼 그것들을 조각조각 짜맞추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그걸 읽던 내 젊은 날의 자아가 꽤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고 나는 이 훌륭한 책이 이끌어낸 단상들이 그렇게나 초보적이었다는 데 아연실색했다. 자신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다시 들춰보면서 거기에 밑줄 치고 표시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어머나 나는 저기 밑줄을 왜 쳤지? 나는 저기 왜 별표를 했지? 왜 저기서 감동을 받았지? 이러면서 아연실색했다는 거예요. 책장들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앉은 나는 그 책을 새로 읽기 시작했고 지금 보니 표시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문장과 대목에 다른 색 펜으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책을 두꺼운 고무밴드로 묶어 고정한 다음 오랜 세월 그 책이 차지하고 있던 책장 한 자리에 도로 꽂았다. 오래오래 살다가 언젠가 손에 또 다른 색펜을 들고 그 책을 다시 읽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너무 멋지지 않아요? 85살의 비비언 고닉이 자기가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 또 다른 곳에 나는 밑줄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인물이 성장해 나가는, 변화해 나가는 발자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책을 읽을 때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치는데 가끔 예전에 밑줄을 친 걸 보면 도대체 이걸 뭐라고 밑줄 쳤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는지 그조차도 모두 다 나 자신이고 또는 좀 미숙했던 그때의 나조차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나에 대한 성찰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비언 고닉의 책 속에 들어있는 에세이 중에서요. 콜레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유럽 작가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이런 책도 있구나 했는데 우연히 이번에 이 책이 나온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비비언 고닉이 이야기했던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라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사실 저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우리나라 독자들은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국민 작가라고 합니다. 여성 최초로 프랑스 국장이 치러졌던 그런 작가고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대표작이 이 쉐리라는 책이라고 해서 비비언 고닉이 이 콜레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재미나게 해가지고 제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책 자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콜레트가 정말 관능적인 글을 쓰는 내용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제가 사실 이 프랑스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인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막 완전 빠져들어가가지고 이 관능미에 약간 미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들의 정서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좀 정리가 되면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1월 동안 읽은 책들을 좀 쭉 보여드렸고 저의 인생책은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추가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에 이거 숙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차근차근 제가 또 좋았던 책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